장터는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기름 지지는 냄새와 함께 상인들의 외침이 뒤엉켰지요. 달구는 소리, 엽전 부딪히는 소리, 안악들 흥정하는 소리. 봉석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층층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봉석이 찾는 소리는 하나였지요. 오른발이 왼발보다 약간 더 무겁게 내딛는 걸음 소리. 어젯밤 주막에서 들었던 그 걸음 소리였습니다. 점순이 봉석의 팔을 살짝 당겼지요. 악사 양반, 이쪽으로. 두 사람은 장터 한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봉석이 검은고를 어깨에 걸었지요. 어디 앉으면 되겠소? 포목전 옆 느티나무 아래가 좋을 것 같소.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요. 그리로 가지요. 점순이 봉석을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점순의 등에 엎여 있었지요. 봉석은 점순의 팔을 잡고 걸으면서 장터 소리를 하나하나 걸러냈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아직 들리지 않았지요. 느티나무 아래의 자리를 잡고 봉석이 검은고를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지요. 장님 악사가 또 왔구나 하는 눈빛들이 봉석의 얼굴 위를 스쳤겠지만 봉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는 소리는 들렸지요. 엽전 하나가 봉석 앞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잘 치는구먼. 봉석이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검은고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봉석의 귀는 검은고 너머를 듣고 있었지요. 점순이 봉석 옆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안 보이요. 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조금 더 기다려보지요. 봉석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아전이 장날에 나올지 어떻게 알오? 나올 것이요. 관아 아전들은 장날에 세금 받으러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렇군. 점순이 장터를 둘러보는 동안 봉석은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오가는 발소리들을 하나하나 가려들었지요. 한 식경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봉석의 귀가 먼 곳에서 무언가를 잡아챘지요. 저쪽에서 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오른발이 왼발보다 약간 더 무겁게 내딛는 걸음이었지요. 봉석의 손가락이 검은고 줄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점순 씨. 왜요? 지금 포목전 쪽에서 오는 사람 보이요? 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여럿인데 키가 중간쯤 되고 오른쪽 어깨가 약간 처진 사람이요. 걸음이 약간 무거울 것이요. 점순이 한참을 살피다가 말하였지요. 있소. 갓을 쓴 사내인데 맞소. 오른쪽 어깨가 처져 있소. 그 사람이요. 봉석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소? 나이는 40쯤 되어 보이요. 얼굴이 널쩍하고 눈썹이 굵소. 입술이 얇고. 어디서 본 얼굴이요? 글쎄,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점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낮게 말하였습니다. 맞소. 관아 쪽 사람이요. 한 달 전에 우리 주막 근처에서 세금 걷는 것을 본 적이 있소. 이름이나 어느 방 소속인지 아오? 모르오. 그냥 관아 아전이라고만 알고 있었소. 봉석이 검은고를 계속 뜯으면서 말하였지요. 그 사람 뒤를 좀 봐주시오. 어디로 가는지. 내가요? 아이를 업고 따라가도 이상하지 않소. 장날에 여인네가 장터를 돌아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점순이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잠깐 봐주시오. 예.
봉석이 당황하였지요. 내가 아이를 어떻게 그냥 옆에 앉혀두면 돼요. 아이가 검은 고 소리 좋아하니까 도망가지 않을 것이요. 점순이 아이를 봉석 옆에 내려앉혔습니다. 아이가 봉석을 올려다보았지요. 봉석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점순이 사람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지요. 봉석은 검은고를 다시 뜯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가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느낌이 들었지요. 아이가 손을 뻗어 검은고 줄에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봉석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건드리면 소리가 변한단다. 아이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봉석이 조용히 웃었지요. 봉석은 한동안 아이 곁에서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아이가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몸을 조금씩 흔들었지요. 봉석은 그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음악을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봉석이 가락을 바꾸었습니다. 좀 더 느리고 낮은 가락이었지요. 아이가 몸을 더 느리게 흔들었습니다. 봉석은 오래전 아비가 검은고를 뜯어주던 기억을 떠올렸지요. 그때도 이런 가락이었습니다. 자장가처럼 낮고 느린 가락. 봉석이 그 가락을 배운 것이 10살 무렵이었지요. 그리고 2살 뒤에 아비를 잃었습니다. 봉석은 그 가락을 잊지 않았지요. 20년 동안 그 가락만큼은 혼자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스럽게 손이 그 가락을 찾아갔지요. 아이가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봉석의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봉석이 잠시 손을 멈추었지요.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지요. 봉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 소리들이 멀게 들렸지요. 점순이 돌아온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숨소리가 약간 빨랐지요. 걸음이 급하였습니다. 악사 양반. 찾았소. 찾았소. 그 사람 이름은 이방 김달수라 하오. 봉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방이라 하였지요. 이방이라면 관아에서 행정을 총괄하는 자였습니다. 아전 중에서도 힘이 있는 자리였지요. 어떻게 알아냈소? 장터 포목전 주인이 아는 사람이요. 물건값 흥정하는 척하며 물어봤지요. 봉석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완이 좋소. 칭찬은 나중에 하시오. 더 있소. 점순이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그 김달수 오늘 장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소. 물건 파는 사람들 뒤쪽 골목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지요. 만난 사람이 어떻게 생겼소? 그게 이상하오. 장사꾼 차림새를 하고 있었는데 손이 거칠지 않았소. 장사꾼 손은 짐을 지느라 굳은 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 손은 고왔소. 봉석의 귀가 날카로워졌지요. 목소리는요? 들리지 않았소. 너무 낮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걸음걸이는요? 점순이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발끝이 약간 안으로 모이는 걸음이었소. 봉석의 심장이 한 박 빠르게 뛰었지요. 발끝이 안으로 모이는 걸음. 어젯밤 가벼운 발소리의 사내와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소?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소. 쫓아가기가 어려웠지요. 봉석이 검은고 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방 김달수. 그리고 발끝이 안으로 모이는 장사꾼 차림의 사내. 두 사람이 장터에서 만나 무언가를 나누었지요. 사흘 뒤를 앞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봉석이 일어섰습니다. 주막으로 돌아가야겠소.
벌써요? 더 알아봐야 하지 않소.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오. 무리하게 움직이면 들킬 수 있소. 점순이 아이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봉석이 점순의 팔을 잡았지요. 두 사람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봉석은 방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였지요. 이 방 김달수. 어젯밤 무거운 발소리의 사내가 이 방이었습니다. 관아 안에 있는 자였지요. 그렇다면 날이라 불리는 자는 관아 밖에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혹은 관아 위에 누군가이거나 발끝이 안으로 모이는 사내는 장사꾼 차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손이 고왔다 하였습니다. 장사꾼이 아닌 자가 장사꾼 차림을 하고 이방을 만났습니다. 그 자가 최 판사와 이방을 연결하는 심부름꾼인지도 몰랐지요. 최 판사 댁 청지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봉석은 머릿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를 그려보았습니다. 날이라는 자,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는 가벼운 발소리의 사내, 관아 안에서 이를 꾸미는 이방 김달수. 이 셋이 연결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이 연결의 끝에 현감 한 씨의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석이 한참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점순이 문을 두드렸지요. 악사 양반,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시오. 점순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앉더니 말하였지요. 다음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요? 현감에게 가야 하오. 지금요. 오늘은 이 방 이름을 알았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현감이 믿으려면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하오. 뭐가 더 필요하오? 봉석이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술에 탈 독약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감의 술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그걸 어찌 알아낸단 말이오? 이방 김달수를 따라다녀야 하오. 점순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봉석이 말을 이었지요. 나는 눈이 없으니 혼자는 어렵소. 점순 씨가 눈이 되어 주어야 하오. 이틀 남았소. 예. 이틀이요. 점순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은 점순의 숨소리를 들었지요.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덜하였지요. 대신 무언가 결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소. 점순이 말하였지요. 내가 눈이 되어 주겠소. 봉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관아 근처로 나갔지요. 이방 김달수가 관아를 드나드는 시간을 파악해야 하였습니다. 봉석은 관아 맞은편 담장 아래 앉아 검은고를 뜯었지요. 장님 악사가 거기 앉아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걸하러 나온 것으로 보이면 그만이었지요. 점수는 근처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척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물통 옆에 앉아 돌멩이를 가지고 놀았지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안악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오전 중에 이방 김달수가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점순이 봉석 쪽으로 걸어오면서 낮게 말하였지요. 나왔소. 혼자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시오. 아이는 여기 두고 가시오. 또요. 잠깐이면 될 것이오. 점순이 아이를 봉석 곁에 앉혀 두고 천천히 김달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봉석은 검은고를 뜯으면서 아이 곁을 지켰지요. 아이가 봉석의 검은고 소리를 듣다가 손을 뻗어 봉석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봉석이 잠시 손가락을 멈추었지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봉석은 아이의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있었지요. 점순이 돌아왔을 때 숨소리가 가빠져 있었습니다. 악사 양반. 어디 갔소? 고을 어귀 약방이요. 봉석의 귀가 곤두섰지요. 약방이요. 그렇소. 약방 주인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뭔가를 받아왔소. 작은 종이 봉지 같은 것이었소. 어떻게 생긴 봉지였소. 그냥 한지로 접은 것이었소. 손에 쥘 수 있는 크기. 봉석이 검은고 줄을 손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약방 이름이 뭐요? 은생당이라 하더이다. 그 약방 주인이 어떻게 생겼소? 나이 든 영감이요. 머리가 희끗하고 눈이 작소. 봉석이 생각하였지요. 이방 김달수가 약방에서 작은 봉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짐작은 되었습니다. 내일 그 약방에 가봐야겠소. 약방에요. 어떻게요? 약을 사러 가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점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주막에 돌아온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이는 일찌감치 잠이 들었습니다. 점순이 말하였습니다. 내일 약방에 가서 무엇을 물어볼 참이요? 봉석이 대답하였지요. 이방이 가져간 약의 이름을 알아내야 하오. 약방 주인도 같이 엮여 있는지도 알아야 하고, 약방 주인이 나쁜 짓을 알고 약을 판 것일 수도 있소. 그럴 수 있지요. 아닐 수도 있소. 이방이 다른 이름을 대고 약을 샀을 수도 있으니까. 점순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악사 양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하시오. 20년 전 창고 불말이오. 그 이야기가 사실이오. 아비가 그때 돌아가셨소. 봉석이 잠시 말이 없었지요. 예. 원망스럽소. 누구를요? 아비를 죽인 자를요. 봉석이 검은 고를 손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지요. 20년 동안 찾아다녔으니까요. 무섭지 않소. 그 자가 관아 위에 있는 자일 수도 있는데. 봉석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무섭소. 그러나 이번이 아니면 또 20년을 더 찾아야 할지 모르오. 점순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사 양반 아비는 어떤 분이셨소? 뜻밖의 질문이었지요. 봉석이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성실한 분이셨소. 아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리였지만 단 한 번도 장부를 속인 적이 없으셨지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군. 봉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순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내 남편도 그런 사람이었소. 억울하게 빼앗기고도 따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지요. 봉석의 귀에는 그 바람 소리 속에 점순의 숨소리가 담겨 들어왔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숨소리였지요. 오래 품어온 것들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루가 남았지요. 봉석과 점순은 은생당 약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점순이 아이를 업고 봉석의 팔을 잡았지요. 약방에 들어가면 내가 말할 터이니 악사 양반은 듣기만 하시오. 알겠소. 귀로 무엇이든 잡아채시오. 그것은 잘하오. 은생당은 관아에서 두 골목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재 냄새가 진하게 퍼졌지요.
약방 주인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약을 찾으시오? 점순이 말하였지요. 아이가 요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소화에 좋은 약재가 있으면 주십시오. 노인이 약재장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봉석은 멀찍이 서서 귀를 열었지요. 약방 안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발소리, 약재장 서랍 열리는 소리, 그리고 노인의 숨소리. 봉석은 그 숨소리를 들었지요. 고르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꺼내면서도 무언가 긴장하고 있는 숨소리였지요. 점순이 말하였습니다. 영감님, 어제 여기 오신 분 있지 않소? 갓쓴 아전날이. 노인의 손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지요. 모르오. 손님이 많아서. 봉석의 귀가 그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를 잡아챘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모른다고 할 때 사람의 목소리는 대개 낮아지거나 빨라지는 법이었지요. 그런데 이 노인의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높아지며 끊어지는 느낌이었지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영감님. 봉석이 입을 열었지요. 노인이 돌아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이 방 김달수가 여기서 무언가를 받아갔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짧아졌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모르는 일이요. 영감님 목소리가 말하고 있소. 알고 있다고. 노인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이 낮게 말하였지요. 영감님, 저는 장님이요. 눈이 없소. 그러나 귀가 있소. 그 귀가 들었소. 어제 이 방이 여기서 받아간 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요. 약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지요. 노인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한참 뒤에 노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요. 봉석이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시켰소? 비상이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독이 되는 것을 원한다 하였소. 점순이 숨을 들이켰지요. 누가 시켰소?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석이 기다렸지요. 노인의 숨소리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최판사 댁 청지기가 왔다 갔소. 봉석의 귓속에서 그 이름이 울렸지요. 최판사. 판사라면 종이풍 이상의 관직이었습니다. 청안현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전직 관리였지요. 최판사가 언제부터 이 고을에 있었소? 20년은 됐소. 은퇴 후에 여기 눌러 앉았지요. 봉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창고에 불이 난 것도 20년 전이었지요. 영감님, 한 가지만 더 물겠소. 20년 전에 관아 창고에 불이 났던 거 기억하오? 노인의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기억하오. 그 불도 최판사와 관련이 있소. 긴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노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아무것도. 봉석은 더 묻지 않았지요. 노인이 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입을 막고 있었지요. 그러나 봉석은 이미 충분한 것을 얻었습니다. 최판사. 20년 전 창고 방화를 지시한 날이, 그리고 지금 현감을 독살하려는 날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약방을 나왔지요. 점순이 봉석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들었소. 다 들었소.
최판사라 하였소. 그 사람이요? 그런 것 같소. 점순이 조용히 말하였지요. 이제 어찌하오? 봉석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빠르게 정리되었지요.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일 밤이면 현감이 죽을 수도 있었지요. 관아에 가야 하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가야 하였지요. 관아로 가겠소. 봉석이 말하였습니다. 포졸에게 쫓겨날 수도 있소. 쫓겨나더라도 다시 가겠소. 점순이 봉석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봉석이 고개를 돌렸지요. 눈이 없으니 점순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순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숨소리였습니다. 봉석은 그 숨소리가 고마웠지요. 감사하오. 감사는 나중에 하시오. 두 사람이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 이르렀지요. 봉석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검은고를 어깨에서 내렸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졸이 다가왔지요. 이놈이 어디서 구걸이냐. 당장 꺼지지 못할까. 봉석이 말하였습니다. 현감 어른을 뵈어야 하겠습니다. 뭐라, 이놈이 제정신이냐? 장님 거지가 현감 어른을 뵌다고. 오늘 밤 현감 어른이 위험하오. 장님의 귀가 들은 것이 있소. 포졸이 코웃음을 쳤지요. 이놈이 어디서 술이나 처마시고 헛소리냐. 소인이 들었사옵니다. 분명히 들었사옵니다. 봉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봉석의 팔을 잡았지요. 일어나라. 당장 꺼지지 않으면 곤장이다. 봉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감 어른께 전해 주시오. 이방 김달수가 최판사의 지시를 받아 오늘 밤 현감 어른의 술의 독을 탈 것이라고. 포졸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그 이름들이 귀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방 김달수, 최판사. 포졸은 봉석을 당장 끌어내지 않았지요.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다시 나왔지요. 들어오라. 봉석이 일어섰습니다. 점순이 봉석의 팔을 잡았지요. 두 사람이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감 한 씨가 앉아있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봉석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로 알 수 있었지요. 내가 봉석이라 하였느냐? 예, 현감 어른. 들으니 이방과 최판사를 고발한다 하던데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 봉석이 천천히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주막에서 들은 두 사내의 대화, 장터에서 확인한 이방 김달수의 얼굴, 약방 은생당에서 노인에게 들은 것까지. 현감이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 듣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근거가 내 귀뿐이로구나. 예, 현감 어른. 소인에게는 귀밖에 없습니다. 믿기 어렵다. 봉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없으니 현감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았지요. 현감 어른, 오늘 밤 드시는 술에 손대지 마시옵소서. 봉석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였습니다. 장님의 귀가 들은 것이옵니다. 맞지 않으면 소인을 곤장 치십시오. 그러나 만에 하나 맞는다면 현감 어른 목숨이 걸린 일이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현감의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남아 있었지요. 봉석의 귀가 관아 안소리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판사. 20.
년 전 목소리. 내일 밤 현감의 술잔.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지요.